국내 연구진이 돼지 피를 인간과 비슷한 영장류에 수혈한 후 혈액 지표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수혈을 받은 원숭이는 하루 동안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 등이 개선됐으나 이후 부작용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강희정 노주혜 교수와 안전성평가연구소 황정우 박사, 바이오 기업 옵티팜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돼지의 적혈구를 영장류인 시노몰구스 원숭이에게 투여해 다른 종 간 수혈의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인 이무놀로지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선 일반 실험용 무균 돼지와 함께 인간 혈액과의 호환성을 높인 형질 전환 돼지의 혈액을 각각 임상용 적혈구 제제로 제조했습니다. 그 뒤 인간과 특성이 비슷한 시노몰구스 원숭이 12마리 중 각각 4마리씩을 실험군 1, 2 대조군에 매정하고 25%의 혈액 손실을 유발했습니다. 일반 실험용 돼지와 형질 전환 돼지의 적혈구는 각각 실험군 1, 2 원숭이에 수혈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 원숭이에는 출혈 전과 출혈 직후 수혈 후 21일 동안 혈액 대신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뒤 이들을 비교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 1, 2 모두 수혈 후 첫째 날까지 적혈구 수와 헤마토크리트 및 헤모글로빈 수치 등의 혈액학적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형질 전환 돼지 적혈구가 일반 실험용 돼지 적혈구보다는 전신에 드러나는 부작용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실험군 1, 2에 수혈된 돼지 적혈구는 24시간 이후 순환하는 혈액에서 빠르게 사라졌으며 외부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강력한 항체 반응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도 관찰됐습니다. 노주혜 교수는 돼지 적혈구 수혈은 수혈 후 24시간까지 혈액학적 지표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 이후엔 생체 반응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되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돼지 적혈구를 활용한 이종 수혈의 즉각적인 혈액학적 이점은 입증됐으며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체 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돼지 유전자 변형과 면역 억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계단이나 바위같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바퀴와 이동체 로봇 기술이 한국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일 액체 방울의 표면 장력 원리를 모사해 강성이 자유롭게 변하는 모핑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실제 이동체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계연 AI 로봇연구소 첨단 로봇 연구센터의 박동일 센터장과 송성혁 책임연구원이 이끄는 팀이 개발한 모핑휠은 복잡한 기계장치나 센서 없이 강성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바퀴 및 모듈화 시스템입니다. 기존 기술은 평지 주행 시에도 휠에 지속적인 큰 변형이 발생해 주행 효율과 안전성이 낮고 소음도 커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휠은 강성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 평지 고속주행 시에는 일반적인 휠과 동일한 강성을 유지하다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간으로 휠을 말랑하게 바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10월 모핑휠의 메커니즘 검증을 완료하고 최근 바위나 18cm 높이의 계단을 극복할 수 있는 투휠 휠체어 등 다양한 이동체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듈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모핑휠은 기존 휠의 장점인 높은 이동 효율은 유지하면서 휠의 한계점이었던 장애물 극복까지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장애물 극복이 가능한 휠체어 및 다양한 이동 로봇, 탑승형 운송수당 등 광범위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로봇 전문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8월호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꿨던 발명, 바퀴가 다시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비달갱이인 광자 방식의 8광자 큐비트 직접 회로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양적 컴퓨터를 구현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하나를 활용한 성과로 향후 양적 컴퓨터 개발의 핵심 기술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실리콘 포토닉스 양자칩을 확장해 광자 8개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8개 광자에 의해 발생하는 양자 현상들을 실험 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광자 기술을 적용해 시공간상에서 양자의 얽힘 구현을 가능케 만든 것입니다. 연구진은 실리콘 포토닉스 양자칩 연구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카이스트 및 이탈리아 트렌토대와 협력해 광자 4개를 제어할 수 있는 4큐비트 실리콘 포토닉스 칩에서 2큐비트와 4큐비트 양자 얽힘을 구현해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8큐비트로 확장된 칩을 제작해 6큐비트 양자 얽힘 현상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8큐비트 생성 및 제어 양자칩을 개발해 6큐비트 양자 얽힘 현상을 확인한 결과는 실리콘 기반 광기술 직접 회로 기준으론 세계 최초의 성과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이 성과를 낸 광자 기반 기술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유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실리콘 칩에 광자 기반 양자 회로를 포함한 실리콘 포토닉스 양자칩을 만들고 여러 개의 양자칩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범용 양자 컴퓨팅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광자 기반 양자 컴퓨터는 빠른 속도, 상온 동작, 낮은 오류율, 확장성, 낮은 에너지 소비율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양자 강원, 선형 광소자 및 단일 광자 측정기 등을 활용해 광학 시스템에 인코딩된 양자 정보를 조작 및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나아가 새로 만든 칩에 광자 생성기, 위상 변조기, 스위치 등 다양한 광학 소자를 만들어 넣어 빛의 경로를 조절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자 간섭을 하도록 했습니다. 컴퓨터의 기본적 역할인 정보 전달 및 변환 수행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칩 내에는 비선형 광자 쌍생성 소스 8개와 광경로를 조절하는 광스위치 40여 개가 들어있으며 광스위치 중 20여 개는 양자 게이트 역할을 합니다. 연구진은 단일 광자 검출기를 통해 양자 상태를 측정하는 양자 컴퓨터의 기본 틀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16큐비트 칩 개발에 도전하고 이후 32큐비트로 확장해 5년 내 칩들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실험실 규모의 양자 컴퓨팅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궁극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를 빛을 이용해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물질 문명의 극한도 빛과 함께하고 있고 후천 성경을 여는 동방신선학교의 수행도 빛과 하나 되는 수행입니다. 과학기술도 우주의 빛의 바다에 있는 기운인 윤료의 빛을 세포 단위로 들이마시는 빛꽃 선정화 수행 문화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